새빨간 머리 앤. 지은이 루시모드 몽고메리. 낭독 성우 루비. 루시모드 몽고메리. 캐나다의 소설가로 프린스 에드워드 섬 클리프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소설 속의 앤처럼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1908년에 발표된 빨간 머리 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6편의 속편을 더 냈지만 첫 작품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1. 초록지붕집의 앤. 레이첼 린드부이는 에이버니 마을의 큰 길가에 산다. 에이버니는 프린스 에드워드라는 아름다운 섬에 자리 잡고 있는 작고 고요한 마을이다. 레이첼 린드부인의 집 앞을 지나는 큰 길은 언덕에서 골짜기를 향해 비탈져 있는데 골짜기에는 커스퍼튼의 숲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시냇물은 숲속에선 제법 위험 있는 폭포와 신비한 샘을 만들며 힘차게 흐르지만 린드 부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물길도 반듯하게 잡혀서 졸졸졸 조용하게 흐른다. 시냇물도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집요할 정도로 알아내려 애쓴다는 것을 잘 알고 미리 조심을 하는 것이다. 6월의 어느 날 오후, 늘 그렇듯이 린드 부인은 햇빛을 받으며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밭에 무씨를 뿌릴 거라던 매슈 커스버트가 양복까지 차려입고 마차를 몰며 언덕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매슈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외출을 하는 일은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린드 부인은 매슈가 무엇 때문에 외출을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궁금했다. 매슈가 마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기에 린드 부인은 평화로운 오후를 망쳐버렸다. 매슈가 외출을 한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 아무래도 초록지붕집에 가서 마릴라에게 물어봐야겠어. 린드 부인은 커스버튼의 집으로 향했다. 매슈 커스버트의 아버지도 아들 못지않게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숲속에 초록 지붕집을 지었다. 린드 부인은 풀이 무성한 숲길을 걸어가며 투덜거렸다. 아, 이렇게 나무밖에 보이지 않은 데서 어떻게 살지? 사람은 사람을 보며 살아야 한다고. 나처럼 말이야. 이런 데서 사는 것만 봐도 매슈와 마릴라 오누이는 이상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해. 린드 부인은 초록지붕집의 뒷마당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나무들이 울타리처럼 늘어서 있는 마당은 잡초 하나 없이 깔끔했다. 마릴라 커스버트는 집안만큼이나 마당도 깨끗하게 청소했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식탁부터 훑어봤다. 접시가 3개 놓여있는 것으로 봐서 손님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늘 사용하는 그릇에 음식도 사과잼과 케이크가 전부였다. 대단한 손님은 아닌 게 분명했다. 오랜만이에요, 레이첼.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리로 앉아요. 잘 지내죠? 마릴라는 키가 크고 마른 데다 제법 흰머리가 섞인 긴 생머리를 쇠로 된 핀으로 말아올려 융통성이 없고 답답해 보인다. 우리야 잘 지내죠? 그런데 커스버트 씨가 바삐 어딘가로 가는 것을 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누가 아픈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마릴라는 호기심 많은 린드 부인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늘어놓을 줄 알고 있었기에 겨우 웃음을 참았다. 오라버니는 기차역에 갔어요. 보육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오늘 저녁 기차로 그 아이가 온다고 해서 마중을 나간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린드 부인은 두 사람이 자신에게 조언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따지듯이 물었다. 지난 겨울 스펜서 부인을 만났는데 보육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남자아이를 입양하는 문제를 고민해봤어요. 매슈 오라버니도 올해 60살이나 됐잖아요. 나이도 많고 심장도 안 좋아서 혼자 농장 일을 하기에는 무리예요. 하지만 일꾼을 쓰는 것도 말썽이 많고. 그래서 우리도 10살쯤 된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간단한 일을 시키면서 공부도 시켜주고 가족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렇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집에 들이겠다니요.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섬 서북 쪽에 사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밤에 집에다 불을 질렀다지 뭐예요. 일부러요. 미리 나한테 상의했으면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레이첼, 매슈 오라버니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오라버니가 결정한 일이고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노바스코샤에서 데리고 오는 아이니까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운을 빌게요. 만약 그 아이가 초록지붕집을 몽땅 태워버리거나 물에 독약을 풀어도 내가 말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원망은 하지 말아요. 전에 뉴 브런즈 윅에서 입양한 여자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걱정 말아요. 우린 남자아이를 데려오니까요. 린드 부인은 매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지만 매슈가 돌아오려면 2시간을 좋게 기다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서둘러 초록지붕집을 떠났다. 매슈 커스버트는 마차를 타고 브라이트 리버역까지 12km가 넘는 길을 천천히 달려갔다.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전나무 땔감을 쌓아둔 곳을 지나기도 했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곳도 지나쳤다. 사과밭을 지날 때는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의 향기로 공기까지 달콤했다.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했을 때는 기차가 지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매슈는 자신이 너무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하고는 브라이트 리버 호텔 마당에 말을 매놓고 천천히 기차역 안으로 걸어갔다. 기다란 플랫폼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플랫폼 맨 끝 쌓아놓은 판자 위에 여자아이 혼자 앉아있을 뿐이다. 매슈는 마침 저녁을 먹으러 가는 역장과 마주치자 5시 30분 기차가 언제 도착하느냐고 물었다. 5시 30분 기차는 30분 전에 들어왔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데리러 올 거라면서 여자아이를 내려두고 갔어요. 저 끝에 있는 여자아이 보이시죠? 대합실에서 기다리겠느냐 했더니 상상을 펼치기엔 밖이 더 좋아요 하더군요. 평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역장의 말에 매슈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데리러 온 건 남자아이인데 이상하군요. 어쨌든 저 아이에게라도 물어보시죠. 저 아이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지도 모르잖아요. 역장은 식사를 하러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무척이나 내성적이어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매슈는 이 난감한 상황에 어쩔 줄을 몰랐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아주 짧고 몸에 달라붙는 데다 누런 빛이 나는 갈색 원피스를 입고 챙이 납작한 밀짚 모자를 썼다. 낡은 모자 아래로 총총이 따은 빨간 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얀 얼굴은 말라서 뾰족한 데다
죽은 깨로 가득했고 입과 눈은 큼직큼직했으며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푸른색이었다. 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자아이가 범상치 않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매슈는 쭈뼛거리며 여자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칠 뻔했으나 다행히도 여자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와 그 난감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이라 확신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밀며 말했다. 메시커스파트 씨가 맞죠? 아저씨가 오시지 않을까봐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는지 몰라요. 만약 아저씨가 오시지 않으면 전 저기 있는 벚나무 아래서 밤을 지낼 생각이었어요. 벚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에서 달빛을 받으며 자는 것도 멋지니까요. 그리고 내일이면 아저씨가 틀림없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뼈만 남은 듯한 여자아이의 앙상한 손을 잡는 순간 매슈는 아이에게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기차역에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매슈는 일단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마릴라를 만날 때까지 모든 것을 미루어 두기로 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어서 가자꾸나. 말은 저기 마당에 있다. 가방은 내게 다오. 아니요, 제가 들 수 있어요. 이 가방엔 제 전 재산이 들어있지만 무겁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저만 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아저씨가 절 데리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커다란 벚나무에서 자는 것도 좋지만 초록 지붕집에서 자는 게 더 멋질 거예요. 우리가 타고 갈 마차가 저거군요. 전 마차 타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제일 멋진 건 아저씨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가족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4개월밖에 살지 않았지만 고아원은 끔찍했어요. 스펜서 아줌마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못된 짓이라고 했지만요. 하지만 그곳에선 정말 상상할 만한 게 거의 없었어요. 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여자아이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저씨는 저 레이스가 가득 달린 것 같은 하얀 나무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글쎄.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생각나요. 저처럼 못생긴 아이도 언젠가는 하얀 드레스를 입을 수 있겠죠? 우와! 저기 좀 보세요. 이 섬은 온통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해요. 전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상상을 해보곤 했어요.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아름다운 꽃길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다니. 그런데 이 길의 흙은 왜 붉은색이에요? 글쎄, 나도 모르겠구나. 나중에 꼭 알아봐야겠어요. 모르는 게 있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 상상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말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해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원하신다면 입을 다물고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매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줄 혼자서 이야기를 늘어놓는 여자아이가 편하게 느껴졌다. 끝없이 펼쳐지는 기발한 상상력을 쫓아가기는 힘들었지만 자신을 슬금슬금 피하는 다른 여자아이들과 달리 상냥한 표정으로 끝없이 이야기를 늘어놓는 아이의 수다가 조금씩 좋아졌다. 난 상관없어. 좋을 대로 하렴. 정말 기뻐요. 앞으로 아저씨와 잘 지내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거든요. 초록지붕집은 커다란 나무들로 둘러싸였다고 들었어요. 전
푸르른 잣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보육원 근처에는 키가 작은 앙상한 나무들 몇 그루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나무들을 보면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울창한 숲에서 자랐다면 분명 커다랗고 무성하게 자라났을 거야 라고 말해주곤 했죠. 오늘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초록지붕집 주위에는 시냇물이 있나요? 집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지. 정말 근사해요. 시냇물 근처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곳에 살게 되다니 저는 지금 완벽하게 행복해요. 한 가지 사실만 빼고요. 저는 불행하게도 머리카락이 보기 싫은 빨간색이거든요. 우아한 빨간색도 아니고 크림처럼 부드러운 금발도 아니에요. 아무리 저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려고 해도 이 머리 색깔 때문에 망쳐버리고 말아요. 이 빨간 머리가 제 일생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마차가 굽은 길을 지나 가로수길로 접어들었다. 가로수길은 커다란 사과나무 가지가 맞물려 아름다운 꽃 터널을 만들고 있었다. 몇십 년 전 한 농부가 길가에 심어놓은 사과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봄이면 하얗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폈다. 그 아름다운 풍경에 감격해서 아이는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했다. 마차 의자에 기대앉아 야윈 두 손을 앞으로 모아쥐고는 환희에 찬 얼굴로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마차가 가로수길을 지나고 비탈길을 지나 아이들 소리로 시끌시끌한 마을을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침묵을 지키는 것도 잘했다. 매슈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이의 오랜 침묵을 이해하고는 먼저 어렵게 말을 걸었다. 배고프지?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 그 말에 아이는 상상 속에서 빠져나와 여전히 감격에 찬 눈으로 매슈에게 물었다. 우리가 지나온 그 하얀 길은 뭐라고 불러요? 아, 가로수길 말하는 모양이구나. 꽤 괜찮은 곳이지?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가슴이 벅차서 통증이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기분 좋은 통증이요. 가로수길이란 이름은 안 어울려요. 흔하고 별뜻 없는 이름보다는 멋진 상상력을 품고 있는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이름을 지어요. 그 길의 이름으로는 환희의 하얀 길이 좋겠어요. 집에 가까워진다니 좋으면서도 아쉬워요. 즐거운 드라이브가 끝나잖아요. 그래도 진짜 집으로 간다니 너무 좋아서 또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져요. 아이가 가로수길의 이름을 짓는 사이 마차는 언덕을 넘어섰다. 언덕 아래쪽으로 강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연못이 보였다. 저기 베리 연못이 보이는구나. 그 심심한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멋진 연못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라는 이름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베리 연못이라고 불러요? 저기 보이는 저 집에 베리 씨가 살고 있기 때문일 거야. 베리 씨에게는 네 또래의 딸이 있어. 이름은 다이애나란다.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네요. 저는 눈을 감을래요. 다리를 건널 때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상상이 펼쳐지거든요. 하지만 반쯤 건너왔을 때는 눈을 안 뜨고는 못 견디겠어요. 다리가 무너진다면 그 모습도 보고 싶거든요. 마차가 무사히 다리를 건너자 아이는 몸을 돌려 손을 흔들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야. 안녕. 집이 가까워지자 아이가 손가락으로 초록 지붕집을 가리켰다. 저 집이죠? 그래, 맞아. 저 집이란다. 기쁨에 가득 차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매슈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갈 데가 없는 아이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집에서 절대 살 수 없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런 사실을 마릴라에게 알려야 한다는 걱정으로 가득 차서 매슈는 먼저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는 가방을 두 손에 꼭 쥐고 매슈의 뒤를 따랐다. 집을 둘러싸고 있는 포플러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매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릴라가 놀라서 소리쳤다. 오라버니, 저 아이는 뭐예요? 남자아이는요? 매슈는 진땀을 흘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밖에 없었어. 마릴라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큰 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요. 우린 분명히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부탁했잖아요. 스펜서 부인이 기차역에 이 아이를 두고 갔어.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이 아이를 그곳에 두고 올 수는 없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이가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렸다. 저를 원하신 게 아니었군요. 역시 그랬어요. 저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리가 없는데 아무도 저 같은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아이는 옆에 있던 식탁 의자에 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매슈와 마릴라는 당황해서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다. 잠시 후 마릴라가 아이를 달래려고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이런 일로 울고 그러니 그만 눈물을 닦아. 아니요. 아주머니라도 울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고아인데 이제 가족이 생겼다고 좋아하며 찾아간 곳에서 남자아이가 아니라고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슬픈 일은 처음이에요. 오랫동안 웃어본 적이 없어서 서툴기는 했지만 마릴라의 굳은 얼굴에 부드럽게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도 진정하렴. 오늘 당장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야.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지. 그런데 내 이름은 뭐니?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내 이름이 코델리아니? 아니요. 제 진짜 이름은 앤 셜리예요. 하지만 앤은 너무 밋밋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코델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앤이란 이름도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꼭 앤으로 부르실 거라면 그냥 앤 말고 끝에 이가 붙은 앤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야 그나마 품위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래, 끝에 이가 있는 앤?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렴. 보육원에는 남자아이가 없었니? 아니요. 남자아이는 많았어요. 하지만 스펜서 부인은 분명히 11살쯤 된 여자아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은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셨고 저는 좋아서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매슈 아저씨, 여기서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다면 환희의 하얀 길과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를 보지 않았을 테고 지금처럼 마음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마릴라는 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환희의 하얀 길이라니요? 집에 오는 길에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난 말을 마구간에 넣어둬야겠다. 식사를 준비해다오. 매슈가 말을 넣어두고 들어오자 모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앤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마릴라가 앤에게 엄격한 눈빛으로 말했다. 왜 아무것도 먹지 않니? 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전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음식을 목으로 넘기겠어요?
아주머니도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가슴에서 커다란 덩어리가 자꾸만 올라와서 목구멍을 꼭 막아버리거든요. 아주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안 넘어가요. 전에 딱 한 번 초콜릿 캐러멜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양손 가득 쥐고 있는 꿈도 꿨어요. 하지만 지금은 초콜릿 캐러멜이 있다고 해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마구간에서 돌아온 뒤 한마디도 하지 않던 매슈가 입을 열었다. 아이가 피곤한 모양이야.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줘. 마릴라는 2층에 있는 동쪽 방으로 앤을 안내했다. 방에 혼자 남겨진 앤은 장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썰렁한 방을 둘러보았다. 조용하고 차가운 느낌의 방 분위기가 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앤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마릴라는 설거지를 하며 매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저 아이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내겠어요. 마릴라, 저 아이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여기에 그렇게 있고 싶어 하는데 꼭 보내야 할까? 마릴라는 매슈의 말에 무척 당황했다. 그럼 저 애를 키우자는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의를 해볼 수는 있지. 나는 따로 남자아이를 고용하면 돼. 저 아이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설사 내가 여자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저 아이는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많잖아요. 난 저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어요.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하자 매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마릴라, 네 마음대로 해. 난 그만 자야겠다. 마릴라도 설거지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2층 동쪽 방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가여운 소녀가 홀로 울다가 잠이 들었다.